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서 7월 3일까지는 좀 논의를 해보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시점만 바뀌었을 뿐이고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하겠다 뭐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보시기에는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같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뭐 11시에 어떤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대국민 여론전을 좀 나서 보겠다 이런 구상이신가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예. 그런데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증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 가장 그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원회장 하셨던 그분조차도 증인이 안 왔어요. 안 왔죠. 자료도 정말 저는 청문회 보면서 저런 거짓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특히 핵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금전 문제. 예.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 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아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국민의힘이 무능해서 그렇다라는 표현들도 언론에서는 씁니다만 아니 안 주는 걸 어떻게 저희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민주당이 과거 어떤 총리가 옛날에는 무슨 뭐 업자하고 사진 한 장 찍은 거짓말 이런 것 가지고도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 교회에서 본인이 무슨 연설 잘못해서 낙마하신 분도 있고 이 정도로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예전에도. 엄격했습니다. 총리는. 그리고 저는 왜 지금 그 장관 인사를 보면 문제없이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왜 총리만큼은 이렇게 많은 문제,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네. 국민들도 뭐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뭐 괜찮다라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저는 좀 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번에 하지 않고 약간은 뭐 시간적 여유를 예. 좀 두고 명분 쌓기 하는 걸로 보고 결국은 저는 할 거라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해소된 너무 의혹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오늘 11시에 국민청문회를 좀 개최하겠다. 예, 좀 예. 해소되지 않은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를 좀 다시 얘기를 하실.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 뭐 이를테면 뭐 제가 어떤 분이 나오는지 다 잘 모릅니다만은 네. 아니 배추 2억을 투자를 해서 예. 한 달에 450만 원씩 그 수익금을 받았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내는 것이고 네. 그 실제로 그러면 그분하고 2억을 주고 받은 뭐 채용증이라도 있느냐, 내역이 내역이 있어야 있느냐. 그러면 내역이라도 있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내역도 없고 그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실제로 국민들도 그래 뭐 2억 내고 수익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의 생각을 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이게 지금 물론 뭐 수사를 얼마나 경찰이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검찰이 맡았다가 경찰로 넘겼죠? 그 수사를? 그렇게 됐죠. 예. 뭐 그냥 고발이 됐으니까 배당을 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총리의 도덕적인 문제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즐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뭐 흠집내기식의 문제 제기는 아니셨고 그 불투명한 금전 거래가 나중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를 낳을지 모르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예.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냥 발목 잡기다. 뭐 이걸 가지고 거의 이제 대선 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희는 명쾌하게 적어도 숫자가 틀리는 부분만큼은 예. 해명을 해야죠. 제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썼다. 그러면 요 숫자의 차이만큼은 산수잖아요. 이게 뭐 예. 대단히 고차원 방정식이 아니고. 그러게요. 계좌 내역만 보면 계좌 이제 내역만 웬만하면 나올 보면 텐데. 우리 뭐 이렇게 논쟁크 뭐 숨겨놓은 돈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네. 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료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보면 숨길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쨌든 저희 계산으로는 적어도 6억에서 8억까지 돈의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걸 아무런 증빙 자료도 못 낸다고 하는 총리 후보자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예. 아니 도대체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네. 저는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예. 그러게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그런 아닌데 것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걸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 말로 예. 청문위원 검증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진우 의원. 근데 주진우 의원이 무슨 총리 후보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총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고 국민들도 예. 총리를 검증하는 것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자신 없다는 얘기죠. 그 주진우 예. 의원이 그 얘기까지 했던데 그럼 본인이 증빙자료 다 낼 테니까 다 같이 내자.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별로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메신저 공격하고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식 선전선동술입니다. 그냥.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논리적 그 뒷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장관 후보자들이 많이 지명이 돼가지고 청문회 전국이 펼쳐지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한 명만 또 이렇게 공세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다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모든 관심을 그냥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쏠리게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있는 나머지 사실입니다. 후보자들에게? 예, 예. 지금 뭐 조현 후보 외교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예. 정은경 지금 후보자도 남편이 코로나 시기에 예, 뭐 주식 주식 문제가 투자했다는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쪽으로 국민적 관심이 너무 쏠려서 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